영자의 콰직콰직으로 인상 깊었던 이번화 광수와 영자의 데이트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주목한 것은 영자가 광수를 매몰차게 정리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면은 사실은 8화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화에서도 반복이 되었거든요. 바로 영숙도 광수 앞에서 영자와 비슷한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숙과 영자는 서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인데도 말이죠. 왜 광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거절을 당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광수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관계 방식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화에 광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 영자의 콰직콰직 하는 것 했던 장면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영자는 우리 평소에 영자답지 않게 매몰차게 잘라내다시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저번에 그 영숙편 때 광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광수가 피해자다, 영숙이 너무 매몰차게 굴었다 라고 본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영숙이 조금 너무 매몰차게 광수를 이제 몰아붙인 부분도 있죠. 막 대놓고 그렇게 영철을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제 광수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영숙의 이 태도가 영자에게서도 똑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사람은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르면 관계도 달라지거든요. 저는 남녀 관계도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뭐 굳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붙이면 역동 혹은 이제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마다 주고받는 느낌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영자는 김상과 같은 캐릭터에서는 이제 설렘을 느끼고, 반대로 뭐 영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외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뭔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등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 광수를 대하고 있는 여자들의 이 태도는 사람은 달라지는데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영자나 영숙의 태도가 정당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두 여성이 비슷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광수적 반복 패턴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광수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수가 어떤 공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반복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영자도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제가 느끼고 있는 광수에 대한 태도의 공통점은요, 저는 남자로 안 느껴진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남자로 안 느껴져요, 뭐 이런 말들을 진짜로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묘하게 불편한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연애 관계에도 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뭔가 묘하게 불편해, 근데 그거를 내가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지금 영자와 영숙 모두 광수에 대해서 남자로 안 느껴진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광수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수는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말을 해요. 영숙과의 그 데이트 장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그가 하고 있는 말이나 느낌들을 보면은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말들만 데이트상에서 계속 던지거든요. 처음에 그네 여자들 첫인상 선택 장면에서도 그렇고 성격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작 어떤 더 깊은 친밀한 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딱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는 머리가 산발이 되는 3화 때의 광수와 영숙의 대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것이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광수의 대화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는 직진할 거다, 난 당신이 마음에 든다, 이런 말만 하지 경수처럼 뭐 귤을 까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희처럼 처음 나왔는데 안 나와서 없어서 섭섭했다라고 한다거나, 정작 제일 중요한 상대방을 하여금 어떤 설렘을 감정을 느끼는, 이 사람이 날 여자로 봐주고 있구나, 남자로 봐주고 있구나,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런 말 들으니까 뭔가 조금 심쿵하네, 떨리네, 짜릿하네, 이런 말들을 빼놓고 마치 나무 상자를 이제 주는 것처럼 상자만 열심히 준다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 물건이 중요한데 광수는 물건 빼고 다 준다는 거죠. 그게 제가 느끼고 있는 여성들이 뭔가가 빠졌다, 광수랑 얘기를 했을 때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보는 지점이지 않을까요? 외적인 거는 저는 그렇게, 처음에야 그럴 수 있죠. 근데 8화까지 되어서야 여전히 여성들이 같은 반응을, 영수도 그렇고 이 영자도 그렇고 같은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패턴을 광수가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내려놓고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여전히 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는 거죠. 광수가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 여성들에게 공통된 반응을 이렇게끔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는 거죠. 저는 광수가 일부러 무언가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광수 맞은편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 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수가 설령 여성들과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아요. 설렌다 좋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현재 커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뭐 하자, 함께 뭘 하자,
혹은 나는 너랑 있어서 뭐 좋다, 감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예쁘다고 말해준다거나 잘생겼다고 말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광수는 무언가 말을 계속해서 던지지만 그 말들은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말이 아닌 그 관계에 관련된 말들은 전부 다 피하고, 뭐 날씨 좋죠, MBTI 어떻게 되세요, 나는 뭐 직진할 거다, 근데 직진한다는 게 직진한다는 느낌을 나한테 안 주는데 직진한다는 말 왜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만 피하고 전부 다 말한단 말이죠. 이상형이 뭐냐 하는 질문이지만 나는 당신의 이런 면이 좋았다 는 관계 언어는 빠져있죠. 그것이 저는 영자와 영숙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광수는 왜 그것만 집요하게 피하냐는 거죠. 저는 광수의 의도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효과가 뭐냐면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광수에 대해서 남자를 안 느껴진다, 재미없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효과지만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여성들이 생각하게 됨으로써 광수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 역시 난 또다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자기 확인을 반복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즉, 저는 거꾸로 본 거예요. 의도를 통해서,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그 행동 등의 공통점들을 추려보게 된다면 영자도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일부러 거절당하려 한다기보다는요, 그의 말과 행동이 같은 결론, 아, 여전히 나는 남자를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하는 확인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 어쩌면 광수는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길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광수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자기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광수의 말들을 잘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철과의 차이예요. 영철은 모르겠어 해서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방송상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거절당하는 거지? 거리 때문인가? 당진에 내가 살고 있어서 그런 건가? 근데 그런 것 같진 않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해요. 근데 광수는 잘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그 지점에, 영철이 다다르려고 했던 바로 그 지점에 가려는 순간 꺾어요,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제가 뭐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자기를 의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춰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자 앞에서 똑같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거이 저는 광수의 특징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질문을 끝까지 밀지 않아요. 아니, 마치 그 질문을 끝까지 밀면 본인이 흔들린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광수는 영철처럼 스스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좀 원인에 대해서 끝까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그 직전에 꺾어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광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이제 시험에 앞둔 사람이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100점을 맞기를 원해. 근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내가 어디 한 군데를 이제 대비를 안 했고 어떤 특정한 유형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 문제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럴 때 광수는 내 방법이 잘못되었나라는 걸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본인이 했던 그 방법을 다시 반복한다는 데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틀린 문제를 내가 보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마치 그 문제를 틀리길 원한다는 듯이, 스스로 100점을 만들길 원치 않는다는 듯이 희한하게 그 문제 앞에서만 자기도 모르게 틀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 그거 거기 나온 거잖아, 그 유형 계속 나왔는데 계속 풀었잖아, 왜 그래? 라고 친구들이 이제 뭐라 해도 이상하게 그 말만큼은 광수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수는 영숙이라 하는 문제에서 영재라고 하는 문제를 풀지만 똑같이 마찬가지로 같은 데서 오류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수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요.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 남녀관계가 100점인 거죠? 광수는 노력한다고 했지만 남녀관계가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어쩌면 광수가 회피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의 속내는 단정할 수가 없지만 남녀관계가 시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며, 그것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미지의 낯선,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나 자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지점 코앞에서 광수는 스스로를 미화하면서 난 여기까지 왔어, 난 정말 열심히 했고 진짜 잔불처럼 나는 은근히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지점을 넘지 않을 이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험은 정답을 맞히면 됩니다. 그러나 연애는 상대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지는 감각이 생겨야 되고,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남녀관계를 시험이 아닌 내 몸의 감각, 편안하다는, 함께 있고 싶다는 감각과 느낌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수가 일부러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랐으면 이 프로그램이 안 나왔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광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밟고 있는데, 그 길이 실제로는 어떤 궤도를 그리고 있는지 몰랐던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드론으로 쏴가지고 위에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자기 삶의 궤적인데, 우리는 다 1인칭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어떤지 모르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과감한 추론을 들어갈게요. 혹시라도 광수님이나 이제 관련된 분이 보신다면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네, 광수님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광수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성들의 자리에 내가 이 여성들과 잘 될 수 없을 거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들어간 건 아닐까요? 그 이상의 관계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혼나는 건 아닐까? 내가 여성들에게 되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혼나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자신도 모르게 좀 망설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의 행동의 어떤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수는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성들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면서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어쩌냐 저쩌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말을 막 해요. 근데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광수가 그 여성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한 방어막처럼 작용하게 되고, 여성들은 그 앞에서 뭐지 이게? 뭔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전혀 내 입장에서는 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점점 여성들이 재미없다거나 뭔가 답답하다, 뭔가 이렇게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여성들이 광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즉 광수는 여성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들과 내가 어떤 남녀관계로 진행이 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되게 초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 동시에 참 모순적이게도 그 인식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지만 막상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본인의 맨 처음에 그 인식을 강화하는, 내가 시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험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학점이 자꾸 A에서 자꾸 D가 되는 거야. 환장하겠죠. 그게 저는 광수의 아이러니이자 광수라는 한 인간의 깊은 슬픔의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보면서 점점 또다시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한 상태가 점점 또 다시 여성들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드백으로 되고 대목임이 되는 거죠. 또다시 서면 또다시 같은 결과, 왜냐하면 이미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다시 움츠러들게 되고, 또 여성들은 영숙에 이어서 영자까지 이번에는 뭔가 답답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또다시 이게 피드백이 안 좋은 방향으로 대목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즉 광수의 아이러니한 지점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기 위한 시도들이 더더욱 상대로부터 거절당하는 쪽으로 강화가 되는 비극인 것 같아요. 저희 설명은 장면의 반복에서 나온 하나의 가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수의 말은 실제로는 접촉을 만들기보다는 접촉을 피하는 방어막처럼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여성들이 미세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미 광수가 마련해준 자리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수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성들은요, 광수를 거절하는 자리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광수를 만나보니까 뭐 별로네, 딴 사람 만나겠다. 뭐 가령 영자가 영철에 대해서 남자를 안 느껴지는데요, 자꾸 영철 아저씨가 저한테 관심을 표명하긴 한데 난 별로다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건 아닐까. 그거를 비록 말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의식적으로 느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놓이게 되면서 광수가 만든 결론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로 결과적으로 놓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광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어차피 광수 또 만나봤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테고 그 결과도 뻔한데 내가 굳이 광수를 또 만나야 되나? 사람이 좋은 건 알겠지만 남녀관계에서는 자꾸 반복이 되는데 내가 왜 자꾸 같은 상황들을 반복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여성들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수가 하고 있는 그 일련의 말이나 행동들,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계속 이제 혼자서 옆에서 뭐라 말하거나 혼자서 광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지만 남녀관계만 좀 국한시킨다 본다면 계속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요. 어차피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공부 방법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공부 범위가 정해져 있고 다른 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알면서 안 하는 건지 모르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빠뜨림으로써 99점만 계속 맞는 거예요. 그게 현재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광수의 행동 양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광수가 여성들을 거절하는 자리에 놓았다고 해서 여성들의 태도가 모두 옳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수와 대화하면 상대가 결국 거절하는 사람의 위치로 반복적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작진에게 늘 내미는 이제 말이 있죠. 제작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면은 다른 프로도 그렇고, 뭐 합숙 맞선이라든가 이제 제작진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 제가 늘 내미는 말이 있죠. 당신들은 알면서 그걸 한 겁니까? 모르면서 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이중구속, 더블 바인딩이라고 해서 밀턴 에이스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 많이 쓰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정치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정치공학적인 방법인데, 그럼 얘기하겠죠. 우리 몰랐다. 사실 몰랐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정말 무능하네요. 그걸 어떻게 몰랐습니까? 하면 되고요. 알았다고 하죠. 인지를 했는데 충분히 다 하지 못했다 하면 왜 충분히 다 하지 못했습니까? 알면서 그랬다는 건 그건 고의네요 라고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손해하고는
길이 있어요. 저는 이제 광수를 이제 궁지에 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광수가 처한 상황이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 입장이야. 남녀관계를 광수는 시험으로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100점을 맞아야 돼. 100점을 맞기 위해선 내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린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그걸 공부해야지 왜 안 했어요? 몰랐다 하면은 그거 왜 몰랐어요? 하면 되고요. 알았다 하면은 아는데 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이제 본인 책임이네 라고 하는 등 어쩌면 광수는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모순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기 구속, 이중 구속을 더블 마인딩을 피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판을 벗어나면 돼요. 즉 문제를 아예 새로운 관점으로 전복시켜서 다른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광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왜 남녀관계를 마치 시험을 푸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까? 그게 시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하겠죠.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광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계속 긍정하고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험이 아니면 되잖아. 그럼 이제 그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냐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광수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곳에서 답이 나오지 않다면 그럼 내가 몰랐던 곳에서 답이 있던 거잖아요. 그럼 그 몰랐던 것을 이제 알려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잘 보면 광수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시험이 맞아요? 오히려 이 시험은 빵점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잘 놀고 좀 여행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삭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는. 광수는 어쩌면 빵점을 맞기 위해서 덤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100점만 생각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 부분이 광수에게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그 패턴인 거고 지금과 같은 그 패턴을 반복하면 계속해서 같은 결과만 나오겠죠. 그러면 패턴을 바꾸면 답도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패턴을 바꿔야 되는가? 그게 광수의 숙제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각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공백 상태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해요. 어느 누구도 정답은 아니나 유일하게 나만에게만 정답인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지점이 광수가 걸어가야 할 지점이 아닐까. 다만 그 윤곽에 대해서만 제가 대략적으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까 보다 나는 왜 선택받아야 한다고 느끼는가부터 몰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노력하겠다 보다는 나는 왜 노력을 하고 싶은 걸까? 노력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 어쩌면 나는 그 미래에 대해서 만들기보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 설령 선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래가 만들어질지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말들을 뒤집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연애를 하려고 할까? 혼자서도 재밌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굳이 이렇게 연애를 하려고 할까? 정말 내가 순수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알아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그 이제 돌싱의 목소리에서 카멜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뽀뽀키스하고 되게 재밌는 용어를 쓰시던데 뽑기도 해보고 경험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해보니까 좀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거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난 좀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네 라고 혼자 살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갖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왜 꼭 연애를 해야만 한다고만 생각하냐는 거죠. 어쩌면 광수는 스스로를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데 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더더욱 연애를 잘해야 된다. 모순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스스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 상태에서 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잘할 수가 없고 그 전제에 대해서 의심해보는 건 어떨까?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애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애나 사랑, 결혼을 제대로 하려면 연애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한 번쯤은 빠져나와서 조금 더 투명하고 더 멀리서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광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았고요. 오늘 좀 과감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제가 광수에 대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광수의 이야기는 우리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더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인정받고 싶어서 더 설명하지만 그 설명이 오히려 접촉을 막는 방어막이 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그 노력이 정말로 상대와 만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거절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검토해보신 일일 것입니다. 연애는 시험이 아닙니다. 관계는 정답을 맞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반복하던 방식을 잠깐 멈추고 낯선 방식으로 누군가 만나보는 일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의 이야기가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광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지만 정작 사랑이 오는 방식은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